오류는 실속 없는 회의론자로 마치 수축된 나나미처럼 보여요. 그러다 새 사제 자매와 함께 살게 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가 신사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관광객들은 그가 시험 합격을 위해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오류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차라리 톰 크루즈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죠. 그는 자신을 소개하려고 사찰로 올라가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방에서 여자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사건에서 벗어나 간신히 빠져나오지만 갑자기 문이 날아갑니다. 오프닝 후 잠시 동안 3명의 여신들이 나타난다. 문이 다시 닫히고 오류는 자신이 방금 하나의 태양계 경험을 한 척하려 한다. 하지만 소녀들이 돌아와서 그를 몰래 본 것에 대해 혼내려고 한다. 그 소녀들은 신사모신 이미 드러나고 이후 오류는 그들과 함께 이사할 예정임을 설명한다. 츠쿠리, 적응형, 언니는 누군가 몰래 엿보는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거부감을 표한다. 그래서 오류는 사제에게 증명해달라고 요청한다. 불행히도 그들의 할아버지는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자 소녀들이 자신들을 소개한다. 가장 어린 자매 아사디가 비밀리에 자신의 첫 경험을 원한다고 말한다. 공격적으로 하품하는 언니, 항상 환각 상태인 것처럼 들리는 유나, 카렌으로서 성공적인 미래를 가진 그녀는 오류가 모두 이상한 사람들인 것에 감사해하며 그들과 잘 지내려 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책의 페이지다. 이에 유나는 저녁을 먹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마지못해 경고한다. 나중에 야가 오류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며 그의 위에 청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채워진 옷장 문을 열자 오류는 그녀가 쓰레기에 맞지 않도록 구해주기 위해 달려간다. 유나가 그들을 확인하러 뛰어들어가고 오류가 묻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야의 황금 구슬 아래에서 그녀가 짐승을 풀어놓게 된다. 나중에 오류는 공부에 돌아가고 아사디가 나타난다. 그는 서로를 더 잘 알자고 제안한다. 오류가 그녀의 동행을 거부하자 아사디는 걱정한다. 그의 바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 그녀는 그의 짐을 뒤져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밤에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류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반바지에 미끄러져 그녀에게 바로 떨어진다. 유나가 그들을 확인하러 들어오자 그녀는 오류의 볼트가 아사디의 너트에 너무 가까운 것을 발견하고 고질라로 변한다. 이후 오류는 여전히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화장실에 가기로 결정한다. 그가 한방위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아직 깨어있는지 확인하러 가니 유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그녀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담요를 가져다 주지만 유나가 잘못된 시점에 깨어나서 그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나가 놀라서 다른 자매들이 그들이 몸 비틀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들어온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문을 닫지만 오류는 자신이 여자보다 손을 선호한다고 설명하려 한다. 이에 유나는 그의 악행에 소금을 뿌린다. 그 후 그들은 모두 함께 앉아 있고 오류는 유나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보고 소녀들이 그것이 오마모리 부적이라고 설명한다. 유나가 혼자 해야만 했다고 주장하며 오류의 정에게 더러운 손이 그것들을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자 오류는 돈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는다. 그때 소녀들은 머리에서 빨간 실을 꺼내며 신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신을 연결해 준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손에 빨간 실을 감고 기도를 한다. 오류가 그 실이 필요한지 묻자 그들은 그 실은 그들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실은 여전히 그들과 연결해 준다. 유나가 오류에게 뭐하고 있었냐고 묻자 그는 평소처럼 공부하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가 명문의대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자 여자들은 그가 그냥 자위하다 죽고 싶지 않냐고 놀라워한다. 여자들은 어떤 신들이 시험 합격을 도와준다고 말하며 지금은 기적의 계절이라고 전한다. 곧 마법 같은 별똥별이 내릴 예정인데 전설에 따르면 별가루가 너에게 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나가 신들이 그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거라고 확신하자 오류는 그걸 헛소리라고 부른다. 오류가 유성이 떨어지면 너를 팬케이크로 만들어버린다고 설명하자 유나는 그의 신성모독에 창백해진다. 더 나쁜 건
오류가 그들이 머릿속에 동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나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 바보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한 의식을 하려고 한다. 다행히 야가 그녀를 막는다. 다음 날 더 많은 방문객들이 신사에 오고 오류는 나무 아래에서 그 모든 허튼 소리가 효과가 없다고 한탄한다. 갑자기 그는 유나의 끔찍한 영어 시도를 엿듣게 된다. 이제 그 어린 소녀는 집에 가서 악몽을 꿀 것이다. 오류가 나서 그녀에게 부적을 받아들이라고 유창하게 말하자 그 소녀는 기쁘게 부적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한다. 그 후 오류는 유나에게 더 나은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다. 외국인 토로수스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유나는 그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나서준 것에 감사하며 영어를 더 공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갑자기 한 새가 날아와 그녀의 빨간 끈을 훔쳐갑니다. 유나는 엄마가 그들에게 그 빨간 끈을 주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끈은 즉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잘한 맨스키오가 그것을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유나는 아직 찾지 못해 우울해 보이며 그녀의 자매들이 신들이 분명 나중에 그것을 찾는데 도와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오류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들이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그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나는 반격하며 신들은 절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화를 내며 떠나면서 그는 분명히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유나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녀들이 그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야는 즉시 놀라워하며 그들은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불행히도 아사리는 오류의 모든 자료를 찾느라 야의 걱정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갑자기 야는 오류와 그의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한다. 그리고 아사리는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해준 것을 상기시킨다. 오류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때 신에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중지를 내밀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 아사리는 야에게 유나와 오류가 생각보다 더 닮았다고 확신시킨다. 유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있다. 한편 오류는 유나의 빨간 줄을 찾기 위해 모든 새 둥지를 찾아본다. 실패한 후 그는 아침에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다가 그는 소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그 사이에 유나는 오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수색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보물을 찾으라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다. 유나는 그와 함께 기도를 하며 그의 기도를 칭찬한다. 그래서 오류는 이전에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유나도 사과하고 그의 더러운 손을 보고 그가 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신사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소녀들이 나타나 그들을 발견하고 안도한다. 하지만 아사리는 그들이 몰래 금기를 어기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합의한다. 그들은 빨간 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오류는 마법 같은 별똥별 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그걸 바라본다. 하지만 오류는 그것이 단지 유성 폭포와 시멀터눌리 벚꽃이 떨어지는 것임을 깨닫는다. 기적이란 건 다 이런 거구나. 여자애들은 강도질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하며 그 앞의 풍경이 기적이 아니냐고 묻는다. 오류도 결국 동감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나의 빨간 줄이 새 둥지에서 날아와 그녀 위로 떨어진다. 그녀 위에 떨어진다. 다음 날 신부 치도리가 드디어 도착하자 소녀들은 그의 부재 동안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말한다. 치도리는 오류를 환영하고 그가 결혼하면 신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묻자 그 늙은이는 자신의 손녀 중 한 명과 결혼하고 침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오류는 즉시 반대하며 자신은 그저 놀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는 신부가 아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덧붙이지만 치도리는 그에게 신부가 되는 것은 유연하니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소녀들도 반대하지만 치도리가 무시하자 그들을 오류는 그것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치도리는 침착하게 그에게 그가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전 학교로 전학시켜줄 계획이라고 알린다. 이 말을 들은 오류는 그의 오만함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몇 명이 손주를 원하냐고 묻는다. 치도리는 떠나면서 웃고 오류는 귀찮은 결혼식 종소리를 피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 나중에
여자들은 유나가 이끄는 반류 모임을 갖는다. 그녀는 늙은 남자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다른 여자들은 갑자기 그와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동의한다. 유나는 유류가 신도 믿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하고 유나가 제안한다. 그를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을 찾자고. 그리고 작전이 시작되고 유나가 유류에게 말한다. 그는 빈둥거리지 말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요리인데 유나는 예의 두뇌보다 더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 재료로는 뭘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고든 램지의 특별 요리를 선보이자 그녀는 틀렸음을 깨닫는다. 소녀들은 재빨리 음식을 먹고 비록 음식이 완벽했지만 유나는 그가 아직 면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는 빨래를 해야 합니다. 유나는 그가 태양 아래에서 지쳐서 포기하기를 바라지만 얘는 그에게 그들의 덮개에 접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고민합니다. 놀랍게도 유류는 그들의 언급할 수 없는 것들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소녀들이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 자초한 부끄러움을 겪은 후 유류는 빨래를 새 것처럼 깔끔하게 개어놓습니다. 그러나 유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비밀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 유류는 예의방을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예의방은 마치 돼지우리 같았다. 그래서 유나는 그의 임무에 행운을 빌었다. 유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의 코는 썩은 무언가에 더러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 원인이 얘가 미술 전공인 관계로 기름 그림들임을 발견했다. 유류는 그 과정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반짝반짝 깨끗한 방을 만들어냈다. 얘는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뒤에는 집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느꼈고 아사디는 그들이 수리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류는 이를 듣고 그들의 짧은 환대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가 매일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위대 공부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때문에 유류는 가방을 챙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납니다. 소녀들은 그의 떠남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유마는 그들의 계획이 크게 성공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와 아사히는 그가 떠나는 모습에 슬퍼 보였습니다. 나중에 기차에서 유류는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소녀들은 그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나가 마음이 약하다고 놀리지만 유나는 심지어 마음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들은 유류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의사는 그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토킹은 역에서부터 시작되어 결국 외딴 곳까지 이어졌어요. 그 길은 까마귀와 흉조가 깃든 집에서 끝났어요. 유나는 유류가 빈민가에서 살 계획을 하고 있다고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몰래 다가와 유나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궁금해하면서 가슴에 있는 행성 이름을 말하려고 해요. 유류가 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지 묻자 집주인과 바하이루 의사가 방해했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마히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기적의 정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류 같은 무능력자를 받아준 소녀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미래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류가 좋은 면도 있다고 확신시키며 그녀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놀립니다. 유류는 그녀가 밤에 하는 일을 언급하기 전에 막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사로 돌아가거나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마히루는 재빨리 그의 입을 막고 위협하며 그를 입양 가정에 보내주기 위해 끌어온 인연을 상기시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유류에게 종이학을 보여주기 위해 달려갑니다. 놀란 표정을 짓자 또 다른 소녀인 쉐레이디가 나타난다. 유류는 그녀가 왜 거기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냥 방문했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유류는 설명한다. 그녀는 어릴 적 친구로 예전에 거기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아사디는 유류가 그녀가 소년처럼 옷 입는 이유라고 내기한다. 하지만 유나가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아이 하나가 종이로 만든 학을 보여주며 엄마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히루는 그들이 병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부모도 돌본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실을 묶은 종이학을 만들어 보내는 이유라고. 그래서 그런 종이학을 만드는 거라고. 여자아이들은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류는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유나가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 방해꾼을 무시하고 그들이 학을 접는 동안 도와주라고 했어요. 잠시 후 여자아이들은 엉망진창을 보여줍니다. 예의 학은 너무 과했어요. 유나는 너무 느리게 만들었고 아사디는 너무 서투르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유류에게 여자아이들이 두 행성의 낭비라고 말했고 대신 그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류는 그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1000개의 종이학을 만들어줬어요. 여자아이들은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 감탄했고 유류는 소중한 시간을 스크리밍 칠드런에 낭비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한 아이가 크레인이 정말로 그의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을 듣고 그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종이 기러기를 잡아 아이에게 건네주며 의사들이 부적을 보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래서 소녀는 즉시 기운을 차렸다. 마헤무르가 들어와서 소녀들에게 유류가 종이 기러기를 잘 만드는 이유는 그의 엄마를 위해 수천 개를 접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덕분에 그는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소녀들은 유류가 아이들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라티는 유리우가 언제나 그들을 불안하거나 슬플 때 곁에 있었다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햄루가 소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유리우를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소녀들은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놀기를 계속하고 마햄루는 유리우가 3명이 신사람들을 잡아냈다며 축하합니다. 하지만 유리우는 모든 일을 시키려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웠다고 한탄합니다. 모든 일을 시키려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웠다고 한탄합니다. 마햄루는 유리우가 항상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지만 입으로는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3명의 소녀들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그들이 유리우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3명의 소녀들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그들이 유리우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 모든 집안일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했던 때를 상기시킨다. 마햄루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그에게 말했다. 유류는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더라도 마햄루는 그를 승인하고 행운을 빈다. 나중에 소녀들은 유류가 마햄루에게 반했다고 놀린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목숨을 빚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런 식으로 집을 떠난 것에 대해 이기적이었다고 사과한다. 치도리는 그가 손녀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정식 결혼 면접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며칠 후 치도리는 유류를 끌고 그의 첫 결혼 면접을 하러 간다. 유류는 자매들이 자신만큼이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다가 아사히가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치도리가 면접의 시작을 알리자 아사히는 유류에게 그녀와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알려준다. 치도리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고 아사히는 유류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자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서 옷을 벗기 시작한다. 로브를 입고 유류가 눈을 가리려 하는 척하게 만든다. 불행히도 그가 보는 것은 달리고 싶어하는 말하는 평평한 보드다. 잠시 후 아사히와 유류는 함께 뛰어나가고 그녀가 뛰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녀에게 숨쉬기와 같다고 설명한다. 유류는 그녀가 자매 중 가장 태평한 성격이라서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아사히는 그를 두고 가겠다고 위협한다. 유류는 그녀가 5시간 후에 반 죽음 끝까지 자기보다 빨리 갈 수는 없다고 자부한다. 그는 샤워를 하려고 안으로 들어가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아사히의 벌거벗은 가슴이 드러난다. 아사히는 자신이 야외에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놀리지만 유류는 그녀를 병신이라고 부른다. 다음 날 아침 유류는 늦잠을 잤음을 깨닫고 아사히가 자신을 지치게 했다고 원망한다. 하지만 아사히는 갑자기 그의 침대에 나타나 그들에게 인터뷰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이른 아침 마라톤 세션에 괴롭히기 전에 새 운동화를 사러 가고 싶어 한다. 유류는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아사히는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 유류는 창고가 야외방을 통과한 것과 같은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 하지만 아사히는 남자와 단둘이 갇히는 것에 대한 환상에 너무 바쁘다.
각본의 신들이 금세 끼어들어서 문을 잠그고 그들이 나갈 수 없게 했어요. 아사히는 낡은 문이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류가 해결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할 때 그는 아사히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평소와 달리 평소에 비해 덜 방탕한 모습으로 그는 화장실에서 그녀가 좁은 공간을 무서워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아사히는 이를 부인하려 하지만 유류가 그녀가 떨고 있다는 것을 보자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런 다음 유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등을 돌리자 아사히는 유류에게 꼭 붙어 달라 합니다. 유류는 창문을 깨려고 시도하면서 아사히는 그에게 꼭 붙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나중에 유류는 마침내 통과할 만큼 큰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아사히는 그의 멍든 손을 보고 얼마나 용감한지 감동받지만 방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고 주저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아사히에게 공포증이 있다고 놀리는 체하다. 그들이 떠나가면서 아사히는 그녀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유류는 돌아서서 말한다. 생각해보니 때때로 어린애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아사히는 자신의 옛 성적표만큼 붉어져서 이를 부인하지만 갑자기 야에와 아사히가 아침 내내 어디에 있었는지 묻기 위해 달려온다. 아사히는 유류와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냈다고 말하며 유나와 그녀의 질투를 유발한다. 다음 날 유류는 유나를 마주할 준비를 하지만 그녀가 아내 모드로 완전히 변해 있는 모습을 보자 세상이 끝나는 것 같다고 의심한다. 둘은 함께 산책을 하고 유나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행동한다. 유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유나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다가 그녀가 고양이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깨닫는다. 나중에 유류는 유나에게 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묻는다. 갑자기 유나가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가오려 하지만 유류는 그녀를 밀어내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주장한다. 유나는 마침내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설명한다. 이 모든 건 오로지 신사를 위해서라고. 그 후 꽃을 따러 떠나고 다른 소녀들은 정말 보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나중에 유류는 소녀들에게 왜 유나가 그가 싫어하는데도 너무 고생하는지 묻는다. 그때 소녀들은 유나가 오직 그들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바로 유류와의 결혼이라는 암울한 운명에서 알고 보니 그녀는 항상 그랬다고 해서 유류는 소녀들에게 유나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묻는다. 나중에 유류는 유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인터뷰의 나머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고양이 카페로 데려가고 그녀는 자신이 숨겨진 고양이 애호가라고 부인하려고 하지만 고양이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아기 같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녀는 갑자기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유류가 그들이 막 도착했다고 상기시키자 그녀는 게으를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류는 그녀가 신사를 위해 과로하고 있다고 소녀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유나는 그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고집합니다. 유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녀의 자매들도 중요하다고 상기시켜주며 그녀의 휴식 시간을 임무의 일부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나도 기분이 좋아져서 고양이랑 놀기 시작한다. 나중에 유나는 언니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유류는 그것이 매우 중독적이라고 동감한다. 유나는 그에게 인형을 던져주고 그가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 유나가 이례적으로 달콤하고 차분하게 행동할 때 유류는 뇌에 기생충이 생겼는지 묻는다. 그러자 유나는 기본 설정으로 돌아간다고 소금을 던진다. 다음 날 유류는 야에와의 마지막 면접을 기다리지만 그녀가 시간을 끌자 그는 올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어본다. 그런데 그는 실수로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게 되어 피투성이 되어 나온다.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묻자 그녀가 곧 나올 거라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유류는 들이닥칠 준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미 떠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니 여자애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나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할 때 유류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유류는 이날이 신사에서 야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야에가 어떻게 그곳을 찾았는지 묻자 그는 말합니다. 그 괴상한 여우 그림이 그를 알게 해줬다고요. 그런 다음 그는 왜 그녀가 면접을 뒤로 미룬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야에는 정말로 그녀에게 호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자 그녀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야에는 대신 신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완전히 관광객처럼 행동해요. 인터뷰가 끝나면
야에는 사악한 것을 막기 위한 부적을 그에게 주며 사과의 표시로 해요. 그들이 걸어가면서 유류는 야에가 공허한 사람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그가 결혼할 사람을 누구로 선택했는지 묻네요. 야에는 유나와 아사히의 좋은 점들을 나열하지만 그녀는 훨씬 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어요. 유류가 당황하여 실수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진다. 그의 인생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다가 그는 자신이 3명의 여동생들과 결혼할 것이라는 기억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기억은 낯선 편이다. 그런 다음 그는 깨어나서 이것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는 야에의 방으로 가서 인터뷰 이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바보 같은 녀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나가 나타나서 유류가 야에에게 방해를 끼쳤다고 나무란다. 그리고 그녀는 중요한 손님이 있으니 차 케이크를 사오라고 그를 시킨다. 유류가 가게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이모님들이 곧 있을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 아마가미 축제인데 그들은 오랜만에 신사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유리유가 집으로 돌아오면 중요한 손님이 그들에게 신사를 매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치도리가 백발의 남자를 소개합니다. 모에몬으로 기본적으로 신사의 후원자입니다. 모에몬은 신사가 예전처럼 손님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들의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한 번에 1000명을 축제로 모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그 숫자의 30%도 못 미쳤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얼굴이 스쿠나의 손가락처럼 일그러진다. 그는 그들의 어머니가 죽도록 일하는 것을 조롱한다. 유나는 화가 나서 혈관이 터질 것 같지만 그녀의 자매들이 그녀를 진정시킨다. 유류가 냉혹한 남자를 급히 가로막고 축제에 5000명을 끌어들이는 대가로 거래를 시도한다. 남자가 그의 꿈이 유치하다고 경고하자 아사디가 그를 방어하며 그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인은 쓴맛을 아는 노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며 모두 그를 달래기 위해 절한다. 모에모는 거래에 동의하지만 축제를 위한 돈은 주기를 거부한다. 모시 5000인 우집 메라레나 카타라 가 모수방 세네이크레바나라 나이토 언 이마소 코리우문 나이트 유리오 하경 키마소 여노자 타치가 천조투 공컨 니전면적 니찬성 수루노 슐레프의 전니 맹문 하피 노이도이 핑쿠아노 견셋 후에 샤이나이 유니토 경고 쉬마소 소노후 마노제 우도 진리 미나하 계획 오고 이시 메마수가 피라하 피가 전회 노제 리노기 탐샤이트 이로노 견축크 피노조 케우차 라이트 성공 데키로카 모셔나이토 고 에마소 차 노일 유리오하 편목 자대수 그는 축제에서 드로빈 가판대에 대해 소녀들에게 알린다. 소녀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판대 주인들과 소원해졌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치도리는 그들을 돌보느라 바빠서 가판대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녀들은 이제 그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어 축제를 혼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류는 플랜 B를 사용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는 것이다. 그래서 유나는 그들이 인터넷의 달인이라고 장담한다. 그들의 첫 번째 포스터는 끔찍하게 나왔고 유류는 그들을 캠페인 소녀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아사히는 그들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유류를 조롱하지만 유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백한다. 유나는 신녀 같은 천박한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해서 아사히가 자원한다. 일을 하기로 그녀가 가장 귀여운 여동생이니까 안타깝게도 그녀는 겨우 1개의 좋아요를 받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엄마의 유령이 보낸 것일 것이다. 그게 통하지 않자 그들은 기댄 유나의 어색한 사진을 시도했지만 관심을 받은 사람은 2명뿐이었다. 좌절한 아사히는 야에의 터무니없는 가슴 크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좋아요는 하나도 없었고 유류는 이제 눈을 하얗게 만들어야 했다. 유류는 그녀가 신사나 축제 홍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아사히는 그녀의 무녀 유니폼에서 외설적인 사진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유나는 나타나 아사히를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신을 무시하는 무녀로서 말이죠. 아사히는 반박하며 유나가 진짜 실패자라고 주장합니다. 신만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녀들이 맞서는 동안 야에가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그들이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행동하라고요. 하지만 저녁 식사에서 소녀들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유류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후 유류는 유나가 셀카 포즈를 연습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사히와 화해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아사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보여주고 그녀가 여전히 실패자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유나는 아사히에게 팁을 요청하기 위해 셀카를 보냅니다. 아사히가 신나서 그녀에게 답장을 하는 동안 유나는 뒤에서 그녀를 안아주고 츤데레였던 것에 사과합니다. 소녀들은 결국 화해하고 예희가 달려와서 감정적인 순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소녀들이 장난을 치는 동안 유류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은 결국 바이럴이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신사를 배경으로 한 틱톡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는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계는 판매를 위한 제한된 아이템 제작이었어요. 야리가 부적 디자인을 담당했지만 이틀 후 유류는 디자인을 부탁하며 거의 미쳐갈 뻔했어요. 바보 같은 그녀는 계속 미루고 있었지만 내일 아침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유류는 그들이 곤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야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거든요. 그녀를 찾으러 방을 확인했을 때 이미 그녀는 떠나고 없었어요. 한편 예희는 강가에서 잉어 애기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사랑에 빠진 물고기를 보고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영감을 얻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류는 소녀들에게 교체용 부적 설계도를 보여줬지만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학 공부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그때 예희가 새 디자인을 들고 들어왔다. 모두가 그녀의 천재성에 즉시 칭찬했다. 예희는 사랑의 디자인이 바로 그것이라 설명했는데 젊고 필사적으로 솔로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유류는 그녀의 속도를 너무 느슨하게 다루는 야를 꾸짖으며 다음에는 좀 더 챙기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가 나이든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려고 하는 것에 소름 끼친다고 했다. 하지만 예희는 그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지금 소셜미디어의 성공과 새로운 탈라이즈먼 디자인 덕분에 여자애들은 축제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류는 그들에게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해요. 그 후 그들은 마을의 쇼핑 지구로 향하고 여자애들은 얼마나 떨리는지 한탄해요. 결국 이전에 만났던 부스 주인들을 만나고 유류는 그들에게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사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설명한 후 유류와 여자애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절을 합니다. 놀랍게도 부스 주인들은 도와주겠다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소녀들은 자신들이 폐를 끼치고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어차피 축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게 주인들은 이전 주인이 죽은 이후로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들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아미가마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다. 유류와 소녀들은 그들의 도움에 감사했다. 그러고 나서 가게 주인들은 즉시 전략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나중에 소녀들이 유류와 가게 주인들을 보며 그들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들은 유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하고 마침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축제의 날이 다가오고 유류와 소녀들은 방문객들을 모으고 신사를 구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방문객보다 더 많은 텀블이 생기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때 아사히가 전화기를 들고 뛰어와서 축제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짜 계정을 보여준다. 얘가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에 대해 경고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들의 계정은 이미 사기꾼처럼 보였기 때문에 차단되었다. 같은 순간 일본의 볼드모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기뻐했다. 아미가미 소녀들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계획이 성공한 것을 사원으로 돌아가서 유류와 아사히는 모에몬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저주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시도하지 않을 일을 유나가 축제를 위해 쏟은 모든 노력들을 상기시키자 그것이 망가질 뻔했기 때문이다. 발이 손톱 조각처럼 보이는 남자 때문에 야그와 아사히는 유나만큼 기분이 나쁘지만 유류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확신시킨다. 축제 일정표를 본 후 유류는 제안한다.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후 행사에 집중하자고. 그는 여자들에게 땀 흘리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은 남자들을 유인하는 계획을 말한다. 소녀들은 놀라서 그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치도리는 엿듣고는 좋은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가판대 주인들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여 유류가 전단지를 가져가 배포하고 나머지는 소녀들에게 맡깁니다. 소녀들이 지켜보며 뛰어가자 아사히가 신이 그들을 꾸짖을지 물어보지만 치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과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판대 주인들도 함께 즐기기로 동의하고 소녀들의 행복을 나눕니다. 한편 유는 축제를 위한 전단지를 나눠주려 하지만
목욕 가운을 입은 남자 때문인지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마히루가 나타나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샤라히와 아이들도 도와주러 나타나서 유류에게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묻는다. 마히루는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류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서 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유류에게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말하고 함께 도와주기로 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마침내 주요 행사에 맞춰 전단지를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유류와 소녀들은 퍼레이드 플로트에 등장하여 목욕 가운을 입은 소녀들을 자랑한다. 무리들이 신사 소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자. 그들은 축제에 들르기로 결정한다. 모에모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이 망가진 것을 한탄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녀들은 율류가 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한탄하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있으니 재미있게 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룹은 소녀들에게 끌리면서 율류는 최종적으로 5,000명이 방문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모두가 피신하러 달려갑니다. 이로 인해 축제는 예의 두뇌만큼이나 텅 빈 상태가 됩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폭풍이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합니다. 율류는 패배한 듯이 방문자 카운터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는 소녀들이 감기에 걸릴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 속으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소녀들은 율류에게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며 꼭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이에 소녀들은 기도 서판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축제에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유료는 소녀들이 비 속에서 목적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달리기 시작한다. 유료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러던 중 폭풍이 끝나고 유료는 놀라운 것을 목격한다. 소녀들은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려 따라오고 유료는 그 순간 디즈니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이것이 정말 기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잠시 후 소녀들은 신사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체리 버스터 나무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완벽하게 맞춰 펜을 흔들며 구경한다. 한 명의 여성은 심지어 틱톡 라이브로 이 순간을 공유한다. 종려 나뭇잎을 조금 더 흔든 후 공연은 마침내 인사로 끝난다. 구경꾼들은 낙엽이 계속 떨어져 더 큰 볼거리가 되면서 환호한다. 유나는 아사히가 거대한 관중이 모인 것을 보고 기적에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아사히는 이것이 진정 사랑의 호수로 변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는 동안 아사히는 그들이 엄마가 있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소녀들은 신사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그래서 유나는 사람들이 신사와 하나님께 더 많이 오도록 제안했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방문하고 유의 디자인이 즉시 인기를 끌었어요. 유로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마히루가 다시 도와주러 오고 유로는 그녀에게 도움에 감사해요. 마히루는 원래 신사소녀처럼 분장하는 걸 늘 꿈꿔왔지만 그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방문할 수 있어서 기뻐해요. 그녀는 신사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적하자 마히루는 여자들이 계속해서 그를 밀어내는 것과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한탄해요. 그들 중 한 명과 결혼하는 문제도 남아있는데 이건 그것만으로도 그를 미치게 만들기 충분하지 좋은 쪽이 아니지만 하지만 마히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지적하고 유로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누구든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손님이 다가오고 유로가 응대하는 동안 마히로는 그가 정말 즐기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해가 지고 난 후 그룹은 자신들이 한 명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은 시간은 5분뿐입니다. 불행히도 더 이상 방문객이 없어서 모에몬이 시간 종료를 자랑하며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에몬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계속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그들은 그에게 방문객이 한 명 부족하다고 알린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명단에 추가하라고 한다. 그는 그들이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을 데려오길 기대하며 떠난다. 그들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모에모는 그들이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는 건방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한다. 신사로 돌아온 유루는 신사를 구할 수 있어 안도하고 아사니는 그들이 실제로 5,000명이 방문객을 끌어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유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고 자신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예티는 동의하며 모든 것이 유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그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의 뇌는 단락됩니다. 그가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자
유나는 그의 더러운 생각을 감지하고 소금을 준비하며 치돌이는 자랑스럽게 그들을 지켜봅니다. 다음 날 유로는 공부를 하려다가 예의 입맞춤을 떠올리고 사타구니의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머리를 테이블에 쾅 찹니다. 고민한 끝에 유로는 얘가 실제로 자신을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사히가 나타나서 그는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국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로가 인정하자 아사히는 유의 진짜 감정을 알아보기로 제안한다. 그날 오후 아사히는 유에게 유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유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아사히는 그것이 여자 코드로 그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유로는 아사히가 말한 대로 자신의 이별을 차분히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유가 어느 행성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유의 진짜 감정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강제로 달리게 해서 옥죄어 보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유는 가슴에 달린 무게 때문에 뒤처진다. 유로는 이것이 실제로 함정인지 의심한다. 얘가 지치자 아사히는 다시 유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얘는 집에 가서 목욕하는 것만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사히와 얘는 함께 목욕을 하며 아사히는 왜 얘가 도망칠 때 자신을 초대했는지 묻습니다. 아사히는 얘가 왜 유로에게 키스했는지 묻자 부끄러워합니다. 얘는 유로가 잘생겼지만 두 눈을 감으면 그저 그들 중 한 명과 결혼하도록 강요받는 랜덤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사히는 얘가 정말로 그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묻지만 얘는 장난스럽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사히를 놀라게 합니다. 그 후 아사히는 유리에에게 자신의 실패를 보고하고 유리에는 그것이 어쨌든 더 어린 사람을 끼워 넣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일 거야. 아사히가 화를 내서 유파리가 감사하다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자 그녀가 손을 맞고 그걸 맞고 아이처럼 대우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한다. 유파리는 사과하고 그녀가 고아원의 아이들 같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사히는 그에게 순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로 한다. 그녀가 그 위에 올라타서 그의 귀를 물어본다. 그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방에서 뛰어나간다. 뇌종양이 생긴 그를 남겨둔 채로 다음 날 유파리는 두 자매와 태그팀으로 놀고 싶은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칫솔질조차 힘들어한다. 뇌종양이 생긴 그를 남겨둔 채로 유리에프는 유나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 최소한 제정신일 거라고 기도한다. 유나는 얘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숨기는 게 없다고 주장한다. 유리에프는 유나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하자 아사히는 그녀에게 유리에프와 이야기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유나는 그가 정보를 유출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날 밤 유리에프는 학습 세션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여자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는 유나의 방 밖에서 쭈그리고 있는 아사히를 발견하고 급히 나가 확인한다. 아사히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 흥미로운 것을 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유나가 부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아사히는 내일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설명하자 유리에프는 여들이 그녀를 위해 선물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이는 유나가 비밀을 지키는데 서투르다고 말하며 예의 방으로 가서 그녀를 찾는다. 여는 나중에 악마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형을 바느질하고 있다. 정이 되자 얘는 유나에게 그녀의 선물이 귀엽다고 말하며 사이는 분명히 자신의 선물을 더 좋아할 거라고 한다. 러나 유나는 비웃으며 자신의 선물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여들은 논쟁을 시작하고 유리에프는 이를 지켜본다. 는 아사히에게 두 선물 중 하나라도 신경 쓰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냥 혼자 미소를 짓는다. 자기 애와 유나가 넘어져서 두 선물을 모두 망쳐버리자 유리에프는 들을 혼내주러 들어가려다가 아사히가 그를 멈추고 지켜보라고 한다. 아사히는 소녀들에게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자 그들은 생일 축하해라고 인사하고 선물을 망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들은 정말 서투르니까. 하지만 아사히는 유나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유는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를 만든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모두 따뜻한 포옹을 한다. 유리에가 다가오자 아사히는 말한다. 중요한 건 그들이 그녀를 위해 노력한 모든 것뿐이라고. 그런 다음 유리에에게 뭐라고 하는지 묻자 그는 수줍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고 그날 아침 유나와 얘가 깨어난다. 아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아쉬가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거실로 들어가서 부서진 선물이 원래대로 돌아온 걸 발견한다. 옆에서 유리에는 손수 만든 액세서리에 관한 책을 들고 깊이 잠들어 있다. 소녀들은 그가 그에게 다정했다고 생각하고
아쉬는 생일 축하 메시지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다. 나중에 유리에는 꿈속에서 유나가 말하는데 그녀는 감사를 표하고 그에게 키스를 한다. 유리에는 깨어나서 그것이 뭐였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이 근처에 유가 남긴 부적이 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영웅으로부터 텍스트를 받습니다. 그가 여유로운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나중에 아사히와 얘가 유키에의 방으로 찾아옵니다. 요청서를 들고 왔는데 그때 그들이 그 방에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유키나는 그가 내 영웅에게 불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녀들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유키나는 그들이 너무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걱정하며 예의 갑작스런 키스를 언급합니다. 유키나는 아사히도 아르 등급의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기를 바라지만 아사히의 빨개진 얼굴이 그 반대임을 드러냅니다. 유키나는 소녀들을 꾸짖기 시작하며 그들이 신당 소녀로서의 존경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그녀가 그에게 너무 차갑다고 말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한편 마이히어로는 유리에에게 새 학교 교복을 건네며 왜 배달 대신 불러서 준 거냐고 묻습니다. 마이히어로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인정하며 유리는 당황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신사와 함께하는 생활이 어땠는지 묻고 유리는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유나는 성실하지만 고집이 세고 얘는 자기 페이스대로만 일하는 머리 빈 사람입니다. 아사히는 세밀한 작업도 서툴러서 결국 모든 일을 유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내 영웅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일을 대신 해주면서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그의 나쁜 면과 좋은 면 모두라고 말하지만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후 윤리부는 새로운 각오로 의사가 되어 내 영웅이 해준 모든 것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가다 유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단지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유나가 그의 어깨를 달라고 하고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분은 좋아졌지만 유리에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의 신발끈이 풀린 것을 보고 굽혀서 매려고 하는데 그가 그녀의 우유병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그는 직접 신발끈을 묶겠다고 고집한다. 유리에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유나가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유리에는 자신의 꿈을 떠올리고 깨닫는다. 모든 일이 정확히 그 꿈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나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 유리에는 그 꿈이 예언적인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키스하려 했다는 의미일까? 하지만 유나는 유리에에게만 고마워하며 그가 안도하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한 소녀가 실수로 유나를 그에게 밀어붙이면서 꿈속처럼 그를 향해 밀어붙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리에프가 손을 길에 놓아 그녀를 막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고 꿈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나는 소금 가방을 집어들고 공중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나는 아사히가 무엇을 그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떠납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들이 거의 키스할 뻔한 순간을 재생하고 자신에게 소금을 덧뿌려 마음의 더러움을 정화합니다. 그날 밤 유리에프는 소녀들이 아라시야마의 새로운 신사로 가는 꿈을 꿉니다. 거기서 유나는 멍청이로 변합니다. 야야는 충격에 찬 표정을 짓고 아사히는 기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깨어나기 전 그와 함께 자고 있던 모든 소녀들이다. 아침 식사 때 유나가 치키가미에 가자고 제안한다. 유리에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아사히는 아라시야마에 있는 신사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류는 긴장한다. 신사의 주인은 소녀들에게 신사참배하는 법을 가르쳤고 이제는 평소보다 방문객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유리에는 충격에서 아직 회복 중일 때 아사히가 같이 가고 싶냐고 묻는다. 그러나 유리에는 절대 거절한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서 어떤 희망도 포기하지 않으려 계획한다. 갑자기 치도리가 들어와 유리에프에게 전달할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유리에프는 신비한 상자를 들고 거리를 질주합니다. 그가 신사에 도착했을 때 미래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후 유리에프는 치도리의 물건을 가지고 난입하고 그것에 악한 것이 담겨 있다고 밝혀냅니다. 소녀들은 안에 악령이 봉인되어 있는지 궁금해하고
요미코는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먼저 유리에프에게 자신을 보조신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리에프는 보조신관이 무엇인지 묻자 아사히가 설명합니다. 그것은 신관의 계급으로 요미코가 신사 무녀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리에프는 그럼 이 상자를 어떻게 할지 묻고 요미코는 그녀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그녀는 슈퍼히어로는 같은 기운을 내기 시작하며 상자를 열지만 그 안에는 계피 모찌뿌님이 드러나고 유리에프는 조용히 교활한 노사제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요미코는 모두가 즐기도록 상자를 탁자에 놓고 유리에프는 계속 그녀를 지켜본다. 그들이 먹는 동안 요미코는 치키가미 신사가 달의 신에게 바쳐졌다고 설명한다. 그 신은 사람들을 걱정에서 벗어나 빛과 희망으로 인도한다. 유나는 치키가미가 그들의 꿈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부분은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야. 전설에 따르면 만월 밤에 무지개 빗길을 거두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 그 후 소녀들은 요미코에게 사당에 더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조언을 구하곤 해. 요미코는 이해한다고 말하며 각 소녀에게 말을 건넨다. 아사히에게는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다고 말한다. 유나에게는 주인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고 귀엽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이의 멜론을 집어들어 과즙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리에프는 그녀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그 후 그녀는 모두를 위해 온천을 예약했다고 발표하자 소녀들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신이 난다. 여관으로 향하는 길에 유리에프는 학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줄을 선 무녀들을 발견하고 요미코는 그들이 매일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라고 설명한다. 유나는 요미코가 많은 무녀들을 관리하는 솜씨에 감명을 받는다. 유리에프조차 그녀를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해야 했다. 아사히는 소녀들에게 그들의 신사가 언젠가는 훌륭해질 것이라고 확신을 준다. 그래서 요미코는 그녀에게 더 많은 쓰다듬과 개인 공간 부족으로 보답한다. 다른 소녀들도 동참하고 유리에프는 그들이 요미코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요미코가 그들을 여관으로 보내기 전에 유리에프가 요미코에게 점심때 왜 소녀들의 질문을 피했는지 묻는다. 요미코는 유리에프의 관찰력에 감명을 받지만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마음은 없다고 말한다. 너무 힘든 일이라고 소녀들이 반대하려 하자 요미코는 그들이 정말로 신사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아사히와 유나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야야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인생은 한 번만 살 수 있다고 상기시키며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라고 조언한다. 이에 유나는 가족과 신사의 방문객, 신에게 자신의 삶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요미코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하지만 요미코는 책임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요미코에게 그들이 이제 제대로 된 신사 소녀들이라고 안심시키려 하고 요미코는 그런 경우에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야는 할 말을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요미코가 다시 떠나려 할 때 류가 그녀가 소녀들에게 불필요하게 차갑다고 말합니다. 그는 요미코가 그 소녀들을 더 오래 알고 있으면서도 소녀들이 신사에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꾸짖습니다. 이에 요미코는 류에게 그 또한 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가족을 위해 결혼해야 신사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정말로 생각해봤는지 묻는다. 이제 리우조차 말문이 막혔다. 요미코는 그룹에게 그들의 계획을 재평가하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알려달라고 한다. 이후 리우와 소녀들은 신사 입구에서 멈춘다. 유나는 항상처럼 사라지며 혼자서 떠난다. 그때 리우는 자신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신사를 인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걸어가려는 순간 유나가 갑자기 쓰러진다. 류는 꿈에서 본 것처럼 멍청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한다. 그 사이 요미코는 신비로운 전화 상대에게 류가 그들이 묘사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어떤 소녀가 신사의 의무를 맡을 수 있을지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 입구로 돌아온 아사히는 유나가 꾸중을 들었으니 우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류는 얘가 그녀와 대화하기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두 번째 멍청이는 이미 어디론가 도망쳤다. 이에 아사히는 얘를 찾기 위해 마라톤 모드로 전환하지만
류가 유나에 대해 상기시키자 그녀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세 번째 멍청이가 도망친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세 번째 멍청이가 도망친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세 번째 멍청이가 도망친다. 류는 유나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는 고장난 바비 인형처럼 유행어를 반복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후 류는 그녀에게 단팥죽을 제공하지만 유나가 그것을 흘리게 되고 다시 우울증이 발병한다. 류는 그녀가 얼마나 신녀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상기시켜주며 그녀를 격려하려 한다. 하지만 유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기대되는 일일 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한다. 이에 류는 또 다른 팥죽 캔을 가져가려 하지만 유나를 지켜보고 있는 요미코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서 재빨리 숨고 산책 중이라고 쿨하게 말하려고 하지만 류가 벤치로 돌아오면 유나는 사라져 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신사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폭포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한다. 그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는 그녀가 폭포 훈련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옷이 젖을 거라고 상기시킨다. 이에 유나는 바지를 벗고 들어가려 하고 류는 그녀를 잡아 끌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유나는 그에게 놓아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류가 우연히 그녀의 스트레스 공을 쥐게 된다. 유나는 즉시 화가 나서 그에게 혼을 낸다. 이후 류는 사과하지만 자신은 단지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유나는 그가 그들의 가족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꾸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소홀히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류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건 그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유나는 깜짝 놀라며 류의 처량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야미코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이제 더 이상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부분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류가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방법을 안다고 적어주세요. 이처럼 애니메이션 요약이 좋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